빅데이터. 두 번째, 빅데이터 기획 및 활용입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우리가 이제 분석이 무엇인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다양한 종류, 대량의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유용한 정보들을 찾는 과정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는 프로세스로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저장 관리, 그리고 처리, 분석 및 지식 시각화, 이용 폐기의 순환 과정을 거치는데요. 정보 자체만을 보고 표면적으로 알 수 없는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든 수학적, 과학적 방법을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현상이 나오는 어떤 결과를 분석하는 것에서 최근 현대 데이터 분석은요, 미래의 예측까지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도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기획인데요. 우리 기획 측면에서는 빅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할지에 각각의 어떤 단계, 절차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수집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수집 대상 데이터를 선정하고 수집 세부 계획 수립, 그리고 데이터 수집 실행, 그다음 빅데이터 변환, 통합 등이 이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에는 전처리와 후처리를 이제 포함시킨 상태로 저장 관리를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처리인데, 데이터에는 우리 빅데이터에는 일괄 처리와 일괄 처리라는 어떤 배치 프로세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를 이렇게 잘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 분석과 좀 다르게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방대한 빅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할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빅데이터가 분산된 환경에서 여러 컴퓨터에서도 이 분석이 수행될 수 있게 그 동작을 시키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지.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근데 시각화를 하려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분석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시각화를 할 것인지를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시각화의 방법과 빅데이터 시각화의 방법이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폐기. 개인정보 보호와 저장 공간 효율화를 위해서 데이터를 일부 이제 폐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데이터 외에 불필요한 어떤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호 차원에서 폐기의 단계를 거칩니다. 자, 데이터 수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집 대상이 되는 데이터 선정하는 것. 그래서 빅데이터 수집은 그 빅데이터 분석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 단계가 바로 어떠한 데이터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수집 대상 분야에 분석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석 목적에 맞는 데이터 선정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수집 세부 계획 수립인데, 데이터 소유자를 확인하고 대상 데이터가 내부인지 외부인지 또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수집 대상 데이터의 유형과 데이터 포맷을 확인하여 그 적정한 수집 기술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 실행을 할 때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체의 능동성 여부에 따라서 능동적 데이터 수집과 수동적 데이터 수집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그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느냐, 이렇게 능동적이냐 수동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 변환 및 통합인데요.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바로 처리할 수 없는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구조적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형 형태로, 구조적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전환된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 비정형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또는 정형 데이터에서 측정값이 빠져 있거나 하는 어떤 미싱 밸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형식이 달라서 어떤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되거나, 그리고 내용 자체가 틀린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당연히 수정하고 정제하는 고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저장 관리 측면인데,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이게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그 영구적인 방법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잘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어떤 저장 관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식의 대용량 데이터를 고성능으로 저장, 그리고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검색, 그리고 수정, 삭제 또는 원하는 내용을 읽어오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저장 관리는 우리 전처리와 후처리 이렇게 두 가지 어떤 기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전처리는 활용 목적에 맞지 않은 정보는 필터링으로 제거를 해요.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한다기보다 우리가 목적에 맞는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유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분석 시간을 단축하죠. 전처리를 통해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불필요한 걸 제거했으니까. 자, 비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오류나 중복을 제거해서 저품질의 데이터를 개선 처리하는 과정을 또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자연어 처리 및 기계학습과 같은 기술을 적용해서 전처리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후처리는 이미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 있고 그 저장된 상태에서 어떤 식의 후처리를 가질 수 있느냐, 그 다양한 형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요 분석에 용이하도록 일관성 있는 형식으로 변화를 합니다. 이때 이제 데이터의 변환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때 변환하는 기법에는 평화화, 집계, 일반화, 정규화, 그 다음에 속성 생성 이런 것들이 이 후처리 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처리인데, 그 대용량 데이터에 기반으로 둔 분석 위주로서 이제 장기적이고 전략적이며 때때로 일회성 거래 처리나 행동 분석을 지원을 합니다. 자, 그 일회성이라면은 한 번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그 분석하는 입장에서 필요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단순한 프로세싱 모델이 아니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 그리고 복잡한 로직 처리, 그 다음 대용량 데이터 처리 등을 위해서 처리의 복잡도가 가장 높고 통상적으로 이제 분산 처리 기술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가 빅데이터 중에서는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일괄 처리가 있는데, 아까 배치 프로세싱이라 했는데 이거에는 우리가 오픈 소스로 하둡, 맵리듀스라는 어떤 또 서비스 제품이 있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드라이애드라는 또 일괄 처리하는 또 그 시스템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여기 빅데이터로부터 내가 의미 있는 지식을 얻고 이것을 의사결정에 활용하려면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함께 데이터 시각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봤다시피 그 디스크의 파일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각하거나 하는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 그리고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구조에 넣는 파스 과정, 그리고 시각화의 대상이 되는 관심 있는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 제거는 필터링, 그 다음 통계학이나 데이터 마이닝 등의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패턴을 파악하거나 수학적인 맥락,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마이닝 기법, 마이닝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인데 막대 그래프나 리스트, 트리 구조 이렇게 시각화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 방법을 여기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fine, 기본 표상을 더 명확하게 하고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개선하는 단계를 거쳐요. 그 다음에 interact, 소통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제어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보이는 내용을 조절할 방법,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팩입니다. 마지막인데, 데이터 분석을 위해 이용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뭐 분석이나 어떤 처리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부터 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각화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분석을 위해서 이용된 데이터를 만약 그 서비스가 종료됐거나 혹은 여기에 이제 데이터의 어떤 그 식별화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좀 제거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용 목적을 달성을 했으면 보통은 이제 데이터의 정보 활용 가치가 사라진 후에는 폐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걸 계속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장 공간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유지 보수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폐기하거나 합니다. 그 다음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도 좀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 저장 공간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폐기 단계가 마지막으로 거쳐집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우리 기업이 수익을 유지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 수익 모델, 이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수익 모델,
레베뉴 모델이 있고, 그 다음 협력자, 코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고객, 유통 채널, 상품,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협력자와 수익 모델 사이에 고객과 유통 채널, 상품으로 이렇게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빅데이터는 어떤 영구적 가치에 따라서 영구 질문이 있는 것처럼,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를 찾고자 하면은 비즈니스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느냐, 도대체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관점으로 조금 살펴서 보면은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를 보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가치가 제공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느냐, 이거는 이제 타겟을 정하는 거죠. 과연 어떤 고객이 대상이 되는 것인가, 대상을 정한다. 그리고 가치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는가, 이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얼마로 책정해야 되지, 어떤 사용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은 사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책정. 그리고 누구에게 비용을 청구할 것인가, 이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어떤 그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전략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가치를 제공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 제공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어떻게 유지할까, 이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면, 가치를 제한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그리고 가치 사슬과 조직을 고려하고요. 그리고 전달 방식이라는 구성 요소가 또 있고, 그 다음 수익 흐름, 그 다음에 경쟁 전략,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서 그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고객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겟이죠. 타겟. 어떤 고객에게 제공하냐. 그래서 분석된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제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 형태도 중요하고요. 그 현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켜서 고객에게 서비스 차별화를 도모할 것인가의 문제도 이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 우리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어떤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요소를 어떤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실현할 것인가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자, 비즈니스 수익 모델인데요. 그 수익 모델은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 즉 이제 돈이나 기타 재산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경영 방식이죠. 그래서 수익이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하고 벌어들인 돈,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이나 기타 자산을 바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익 모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독형 수익 모델, 그리고 거래 수수료형 수익 모델, 그리고 판매형 수익 모델, 제휴형 수익 모델, 그 다음 광고형 수익 모델이죠. 예를 들어서 구독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넷플릭스나 이런 데가 굉장히 큰 빅데이터죠. 왜냐면 넷플릭스에는 웬만한 드라마, 그리고 영화, 이런 어떤 컨텐츠들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 가득한 컨텐츠들을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언제든지 재생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자들로 하여금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월 얼마씩 구독형으로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거래 수수료도 이제 어떤 쇼핑몰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판매자에게 일부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중개해줬던 그런 수수료를 떼서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오픈마켓들 회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형은 이제 말 그대로 판매를 하고 제휴를 맺어서 하는 그런 수익 모델, 그 다음 광고형 수익 모델이 있는데, 광고형은 우리 잘 알다시피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광고가 중간중간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어떤 모델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우리 인프라, 서비스, 유형,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인프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단말, 서버, 스토리지 필요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로는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로는 교육, 컨설팅, 그 다음에 솔루션, 우리 그 빅데이터 솔루션들 있죠. 분석, 저장, 관리, 검색, 통합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및 정보 제공,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으로는 생성 비즈니스, 지원, 활용, 거래 비즈니스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생성 비즈니스는 텔레콤, 포탈, SNS들이 생성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빅데이터가 계속 생성이 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생성 비즈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지원 비즈니스는 그 빅데이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나온 어떤 탄생한 비즈니스인데, 교육과 컨설팅, 그 다음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활용 측면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이제 활용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생성 비즈니스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거래 비즈니스는 데이터를 사고 파는 어떤 사업의 어떤 그 비즈니스라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기업은 엑시옴이라는 우리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요.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가공하고 그 잘 정제된 데이터를요, 필요로 하는데 고가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육 관련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그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데이터 관련 전문가 양성, 이제 그게 바로 초기 단계의 비즈니스 모델로 좋죠. 내가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비즈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관련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컨설팅을 할 때 이제 개인으로서는 개인별 종합 금융 컨설팅, 예를 들어서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각종 금융정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거나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 뱅크 샐러드와 같은 그런 서비스 모델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떤 개인 어떤 금융 정보를 통해서 각종 금융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비서와 같이 그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는 그런 어떤 모델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건강관리 컨설팅,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내 건강 그 검진을 받거나 하면은 계속 누적되는 어떤 건강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병원을 가거나 하면은, 그럼 그 건강 관리에 대해서 보고, 아, 보험은 어떤 게 좋습니다라는 어떤 추천, 그리고 내가 건강 관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뭐 언제까지 오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 그 고객 정보, 고객 결제 정보, 그래서 카드사들의 고객 결제 정보를 이용하는, 그리고 이제 상권 분석 컨설팅이 또 있는데, 상권 분석은 우리 그 부동산, 통신, 유도인구 등을 이용해서 상권, 그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의 뭐 상권이 뭐 앞으로 뭐 유행을 할 거다, 곽강을 받을 거다, 뭐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다가 내가 어떠한 뭐 상권을 가져가야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품 개발 컨설팅, 고객의 어떤 구매 패턴 정보를 이용해서 다음 어떤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또 이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루션 및 도구 공급 비즈니스 모델이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하드웨어에는 그 빅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들, 그리고 그것들 간의 어떤 연결을 위해서 네트워크 장비, 그 다음에 서버, 스토리지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용량, 고속 장비들로 이제 계속 대체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공급하는, 이런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이런 걸로도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빅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을 위한 어떤 솔루션, 도구 개발을 그 도구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과 다르게 빅데이터에 대해 적합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고, 그 솔루션이 이제 오픈소스와 상용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오픈소스 기능성과 관리 도구를 갖춰서 상용화 서비스를 하는 모델이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소스가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요, 자세히 어떤 툴이나 어떤 기술들을 더 더해가지고 그 좀 체계화된 어떤 관리 도구로 만들어서 패키지화한 다음에 그거를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 거래 판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요, 그 빅데이터를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들은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이런 모델입니다. 그 데이터는 이제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그 필요한 데이터, 불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좀 구분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 따라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외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업자를 연계시켜주는 그런 거래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통신사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신사에서 그 필요로 하는 어떤 데이터에 맞춰서 그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거래, 데이터 거래를 비즈니스 형태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인데, 예를 들어서 서비스, 이상현상 감지, 가까운 미래 예측, 그 다음 현 상황 분석, 고객 분석,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서비스를 가지고 그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현상 감지 같은 경우는요, 그 업무에서 발생한 이벤트 기록들을 수집 분석해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에 있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이상 여부 판단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부정행위 검출, 시스템 사고 예방, 그 다음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까운 미래 예측인데요. 우리가 먼 미래는 예측이 이제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뭐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수분, 바로 몇 분 뒤에 어떻게 될지를 또 알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분 또는 수시간 후에 이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통해서 현상에 대한 조치를 이제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고요. 교통량을 분석하거나 해서 가까운 미래의 교통량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교통량을 반영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이렇게 내비가 다 알아서 어떤 최적 경로를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분, 그리고 뭐 수시간 동안의 후를 예측하는 걸 통해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에 응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현 상황 분석입니다. 사업의 그 새로운 측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세히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현재 이 상황, 이 사업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분석인데, 고객 분석을 통한 패턴이나 추천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맞춤형으로 어떠한 추천이 가능한지,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 컨텐츠 추천, 맞춤형 쿠폰 발행, 이런 것들이 다 고객 분석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사회의 빅데이터의 역할입니다. 자, 미래사회는 그 어떤 특징이 있죠. 특성이 있는데, 미래사회는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에 따라서 통찰력, 그 빅데이터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사회가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그 위험 요인과 뭐 복잡성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환경 변화를 좀 우리가 신속하게 감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사회는 이제 불확실성과 같은 어떤 부분 특성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에서는 그 불확실성을 통찰력으로서 뭐 사회 현상,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패턴 분석과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각적인 상황이 고려된 그 통찰력을 제시하고, 그 다수의 시나리오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리스크인데요. 미래사회는 수많은 어떤 리스크가,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대응력을 빅데이터의 역할로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환경, 소셜, 그 다음에 모니터링 정보의 패턴 분석을 통해 위험 징후, 이상 신호를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 이 사전에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미리 인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대응력이죠. 기업과 국가 경영의 투명성 제고, 낭비 요소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사회는 스마트한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빅데이터가 이제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황인지, 인공지능 서비스 등이 이제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개인화, 지능화 서비스 제공 확대,
이런 것들이 또 경쟁력으로 우리가 포함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 분석, 우리 그 고객의 니즈를 분석한다 그러고, 그 다음 평가, 신용, 평판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선택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 이제 트렌드 변화 분석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등이 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자, 그리고 미래사회의 특성이 이제 융합입니다. 자, 융합은 빅데이터로서는 이제 창조력에 해당이 되는데, 그 타 분야와의 결합이 어떤 융합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시너지와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 정보, 자동차 정보, 건물 정보, 환경 정보 등이 이런 어떤 새로운 가치 창출에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과관계랑 상관관계가 복잡한 그런 컨버전스 분야에 그 데이터 분석으로 안정성 향상, 그리고 시행착오 최소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한 어떤 역할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융합시장 창출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래사회의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이 미래사회에 대한 어떤 특성을 빅데이터의 어떤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새로운 기회 창출, 이런 걸로, 그리고 위험 어떤 리스크를 해결하는 이런 식의 역할로 빅데이터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빅데이터 활용 목적은 크게는 이제 공공과 민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공공 분야에서는 시민 편의 개선을 하거나, 그 다음 시민 편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그리고 공공의 어떤 운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관리 운영을 효율화하거나, 그리고 시민 안정, 그 다음 시정 운영, 그리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거나 정책을 지원하거나 하는 여러가지 어떤 공공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는 신규 정책을 발굴, 그 다음 정책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것도 실시간 예측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상품 서비스 개선을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하거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그리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것들도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측면으로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리고 보안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이제 만들어낼 때, 그리고 이제 플랫포마를 통해 이렇게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빅데이터 활용하는 다양한 목적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성공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어떤 조건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어떤 조건들로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조직 내의 빅데이터 추진 동력을 확보했는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CEO의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전담 팀을 붙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역량 관리입니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정통적인 통계 분석 방법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조직화하고 하는 어떤 그런 처리 과정이 중요한데, 데이터 과학자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발자도 비즈니스 언어로 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풀어낼 역량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잘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밸류가 있는지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기술 도입인데, 데이터의 규모나 속도, 다양성 등 그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가 이 데이터, 빅데이터 이걸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도입 비용도 낮아지는 어떤 그런 활용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을 도입할 때 시스템의 최적화 기술이 중요하죠. 우리 아무리 좋은 어떤 스펠 가져도요, 그걸 최적화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손실과 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조직 내부 데이터를 통합하고 시각화, 그리고 비즈니스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기술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성공적인 비즈니스 활용을 위해서 의사결정이 또 조건에 해당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데이터를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사람,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통찰력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 이 세 집단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적용하는 사람,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집단이 우리 또 모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만 신뢰하는 그런 CEO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왜 이런 결정이, 이런 분석이 나왔는지를 직접 데이터를 통해 이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업 문화입니다. 기업 문화는 데이터를 움직이는 조직이 그 대답해야 할 근본적 질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로 이 문화의 어떤 조건, 기업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권자, 많은 데이터를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통적인 직관에 더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권자에게 어떤 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한 어떤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과정에 잘못된 패턴을 찾아내거나 인과관계 도출에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환경만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 조성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성공적인 빅데이터 활용 전략에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빅데이터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 3대 요소로는 자원, 기술, 인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원, 기술, 인력. 자, 자원은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발견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우리 필요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도록 그 자원을 좀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주어진 빅데이터를 관리, 처리하는 측면도 이제 그 함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빅데이터 자원을 발견 및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사가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와 함께 우리 외부에 있는 또 빅데이터를 통합해서 그거를 결합했더니 어떤 더 좋은 어떤 그 뭐 시너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데이터 품질 관리도 이제 필요하죠. 데이터 활용 결과에 이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데이터의 퀄리티, 품질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 체계 및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기술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볼게요. 자, 기술은 그 빅데이터 프로세스,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어떤 기술들, 그리고 계속 이제 발전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빅데이터가 데이터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도구나 플랫폼, 그리고 분석 기법까지 포괄하는 어떤 용어로 확장되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빅데이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빅데이터라는 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조직과 기업의 혁신 전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기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빅데이터 플랫폼으로는 데이터 저장 관리, 뭐 데이터 처리, 그 다음 분석, 시각화, 이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존재하는데, 이 기술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은 우리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역량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인력들이 잘 확보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과 분석 도구가 뭐 뛰어난다 하더라도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이를 활용해서 적용하는 사람의 역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처리와 분석 능력을 갖춘 인력, 그 인력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어떤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직에서 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그런 핵심 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수학, 공학 능력, 그 다음 경제학, 통계학, 심리학, 좀 다문화적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 비판적 시각, 커뮤니케이션 능력, 스토리텔링 등 시각화 능력도 또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요구사항이, 능력치가 요구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해외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이제 일부 중요한 어떤 큰 어떤 사례만 가져왔는데, 고객 관계 관리 경험의 변화. 그래서 고객 관계를 관리해서 그 경험의 변화를 활용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아비바 생명, 그 다음 사우스웨스트 항공, 타겟, 이게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빅데이터를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바 생명은 이제 보험회사니까 보험 상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그 항공사의 어떤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광고를 하는데 또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 맞춤형 상품 프로모션을 하는 타겟, 그 몰 있잖아요. 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유명한 사례도 있잖아요. 딸이 어떤 제품을 타겟으로 사는데 그 딸의 어떤 제품 사는 패턴을 보고 그 딸의 임신 여부를 미리 알게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효율성 개선입니다. 우리 DHL,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그 패션 쪽 자라,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내부 프로세스와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했는데요. DHL 같은 경우는 물류를 하는 어떤 업체이기 때문에 물류 효율화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수익, 그 손실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류 어떤 트럭이 있다고 치면요, 트럭이 어느 방향으로만 가는 것만 잘 최적화해도 기름을 아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트럭과 그런 물류에 사용되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 비용들이 수반되는 것들이 효율화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비용들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투자 의사결정에 참고하는 걸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라는 효율적인 물류 배송망을 운영하는 걸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구글과 같은 경우는 구글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들을 각각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큰 데이터 센터들의 성능 및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걸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규 밸류 프로포지션 창출입니다. 그 아마존,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후지츠, 이렇게 기업들이 아마존의 같은 경우에는 고객 주문 전에 예측 배송을 하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도 전역에 웨어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곳곳의 창고에, 이제 미국에 가다 보면 여러분 아마존이 곳곳에 어떤 대형 어떤 창고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고객이 주문하기도 전에 이 고객이 이때 이것을 주문할 것이라는 생각에 미리 웨어하우스에다가 그 물건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빠르게 고객에게 배송이 되겠죠. 가까운 곳에 웨어하우스에 위치를 시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GE 같은 경우는 산업 인터넷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로 이제 빅데이터 활용을 하고, 그다음 후지츠 같은 경우는 농업용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용 어떤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어떤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 빅데이터 활용인데요. 공공에서도 어떤 식으로 실제적인 활용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 국민 안전 측면에서 전라북도, 경기도, 그 다음 경찰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전라북도와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급차 배치 운영 최적화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와 구급요원 취약지역 시간대를 분석한 다음에 그 배치를 좀 최적화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자,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와 같은 경우에도 CCTV 설치 지역 분석 및 모델 고도화를 통해서 그 빅데이터 분석을 또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범죄 예측 지수를 모델링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시 취약 지수 분석을 통해서 CCTV를 어디에 우선 설치해야 되는지를 이제 도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경찰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간적 민생 치안으로 이 국민 안전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임장 일지 기반 유사 사건 여죄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사건 분석에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생활 개선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기상이나 환경 변수 등을 이제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국민 관심 질병 예측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도 대중교통 사각지대 분석을 통해서 취약 지역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개선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즉 시내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거죠. 대구광역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입지를 선정할 때 이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충전 인프라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 편리한 접근성을 위한 어떤 입지 지역이 무엇인지, 어딘지 그 위치를 도출시키는 거에 빅데이터를 사용한 거죠. 자, 그리고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그 남양주시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 사회 취약계층을 좀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 우선 지원 취약계층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주시에서는 그 한옥마을이 유명한 어떤 관광지인데 그 관광지의 방문객의 동선,
그리고 상권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활용과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그 각 지역 문화관광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유출입 경로를 파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문화관광 축제를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기상청, 농촌진흥청, 기상, 병충해, 발생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서요, 생산량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상 데이터가 굉장히 농산물 생산성 예측에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스마트 행정 측면에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적발을 위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어디서 어기고 있는지 그런 사업장을 선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비의 비리 패턴 추출, 그다음 민원 분석을 통한 관리비 부당 사용 방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로공사 ICT 센터에서는 그 교통의 하중, 기후 환경 등을 분석해서 그 도로 유지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도로 포장 파손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포항시에서도 콜센터 그 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통합적 민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 분석을 통한 갈등 문제 해결을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활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빅데이터 전반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빅데이터의 각 단계로 어떤 식의 단계를 거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빅데이터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활용하고 있는 그런 민간 공공에 대한 다양한 어떤 분류들, 사례들을 우리가 일부 살펴봤습니다.